이제 간단하게 셀프 서비스 포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만들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느낌이 딱 뭔가요? 지금 보시면요. 쉐어포인트입니다. 이 안에서 뭔가 메뉴판이 있어요. 이 메뉴판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센터 이름이 뭐냐면 시스템 센터 서비스 매니저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시스템 센터 2012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컴포넌트고요. 이 안에서 사전에 뭐를 할 수 있냐면 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말 그대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가상머신 요청이라는 메뉴판이 여기 존재를 하죠. 그럼 얘를 들어가면은 사용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입력해야 될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서비스 요청을 뭔지를 써야겠죠. 사용자 신청자 있어야 되고요. 이게 급한지 아닌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이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IT 서비스를 쭉 만들어 놓는 것을 저희는 리퀘스트 오퍼링이라는 단어로 시스템 센터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얘를 하나의 브로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서비스 오퍼링이라고, 여기에 코알라 클라우드 서비스 밑에 이런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다 어태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더 집어넣으면 몇 개 계속 메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이런 데 와서 신청이 힘드니까 우리가 제일 익숙한 웹에 들어와서 메뉴를 보는 거예요. 쉽게는요, 그냥 우리가 음식점이고요. 음식점에서 시켜 먹을 음식들의 목록들이 쭉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중식이라 보시면 되고, 중식을 딱 클릭하면 이 안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기다렸더니 여기 가상머신 요청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힙니다. 가상머신 요청을 딱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가상머신 요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을 가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웹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 2012 런치 기념 가상머신 생성 요청 쓰고요. 서비스 신청자 이름이 제 이름 쓰고요. 오늘 바로 만들어야 돼. 긴급하다. 어전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이름은 윈도우 서버 2012 코알라 이렇게 쓰고요. 넥스트를 눌러요. 그러면 바로 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내고 나면은요, 아니면 택배를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시면 언제 올지를 택배사에 전화하세요? 웹에서 보세요? 웹에서 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시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버추얼머신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승인할까요? 이거는 선언해 놓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틀립니다. 팀장한테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리자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이제 IT 관리자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매니저의 워크 아이템, 일할 아이템에 가서 보면은 서비스 요청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내가 현재 열려있는 모든 서비스 요청이 있어요. 팀장님이 보는 거예요. 전체 보고 누가 가상머신 요청했네? 봤더니 또 둘러보니까 저희 개똥이가 제일 일을 현재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겁니까? 어사인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보고 본인한테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사전에 어사인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꼭 윈도우 서버 2012 런치 기념 가상머신 생성 요청이라는 것이 현재 저에게 어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웹사이트 구성에 따라서 현재 이 처리자 이름이 누구라고 나올 거예요? 꼬알라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꼬알라가 얘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사전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얘를 빨리 바로 만들지 선언을 하고요. 어플라이 누르고요. 액티비티에 가서 보니까는 아까 전처럼 승인을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라는 거고요. 현재 승인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승인을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지 과반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어프로브 이런 식으로 써서 승인을 합니다. 쉽게는요. 오케이 누르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해당되는 작업이 뭐가 된 건가요? 승인돼서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상머신을 만드는 거는 자동화를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받았던 값을 시스템 센터에다 하이퍼브에다 던져주면 돼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세션에서 new VM 한 칸 띄고 코알라 데모 001 했더니 머신 만들어졌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단계가 복잡하다면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을 저희는 런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시스템 센터 2012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역할이 이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느낌이 없으시죠? 느낌이 있는 걸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쉽게는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특정한 작업을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사용할 건데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음, 문제가 있으면 순서대로 작업을 막 돌려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요청을 한 것을 보면은요, 해당되는 정보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뭘요? 서버 네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 네임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시스템 센터가 하이퍼V에다가 해당되는 서버 이름으로, 지금 보면 서버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어져 있죠. 앞에 데이터에서 서버 이름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시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사이에 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승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만들어지는지 가볼까요? 4번에 가서 보면은요, 방금 전에 만들고 시작한 작업이 여기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아직 완성은 안 된 겁니다만 버추얼 머신 매니저의 작업에 가서 보면 가상 머신 만들기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회사에서 충분히 나쁜 말로 광내기 좋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뭔가 만들 때 요청하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요, 승인하고요, 승인 받은 이후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일 오면은 메모리 16기가 이상은 팀장님의 승인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비즈니스는 계속 느려집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기가 이상은 팀장님 승인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사람에 대한 프로세스는 서비스 매니저가 모두 다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미 완료된 것을 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해당되는 작업은 액티비티가 모두 다 완료된 이런 체크박스가 뜨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런 완료됐다는 사실을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곳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즉 IT랑 일반적인 사용자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 손쉽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셀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셀프 서비스에 사람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 센터의 서비스 매니저로 얘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데모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상 머신으로 P2V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지컬 머신을 버추얼로 바꿔야 돼요.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면 서버가 예를 들어서 300대가 있으면요, 300대의 CPU랑 메모리랑 현재 상태를 다 게더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요청할 때 요청하는 거를 여기에 뭐 할 수 있냐면 집어넣기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뭔가에 대해서 작업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이름을 뭘로 하냐면, 제가 몇 번 데모를 태하게 돌려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리데이티드 피지컬 서버라고 쓰고요. 여기에 코알라 DC01라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여기에는 오케스트레이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작업이 들어오면은 해당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읽어가지고요, 제목에 콘솔리데이트가 들어있으면 거기서 서버 이름을 읽어와가지고요, 지금 한번 뒤로 가볼게요. 뭐냐면 여기에 서버 요청에 들어있는 디스크립션, 아까 디스크립션에 뭐 썼습니까? 코알라 DC02 썼죠. 걔를 읽어가지고 먼저 핑을 쳐봐요. 핑이 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서버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메모리 체크하고, 남아있는 메모리 체크하고 언제 부팅된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자동으로 해당되는 요청에 첨부 파일로 넣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얘가 완료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해당되는 작업에 가서 보면은 원래 완료된 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밑에 하단에 내려가 보면, 얘는 안 된 거네요. 잠시만요. 최종본을 가볼게요. 해당되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은 여기서 진행돼서 가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 프로그레스여야 됩니다. 가서 보면은 해당되는 정보가 텍스트 파일로 게더링이 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있는 related 아이템에 해당되는 파일이 어태치먼트로 붙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모두 다 요청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하는 것을 게더링 신청을 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자동화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형태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사전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돌아가는지 얘는 들어가 있죠. 더블 클릭해보면, 얘를 뷰 클릭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해당 내용이 쭉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컨셉인지 이해하셨죠? 뭔가를 요청을 받고 자동화를 처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을, 사람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매니저,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오케스트레이터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뭔가요? 서버 세팅을 해야 돼요. 쉽게는 내가 클라우드를 만들어라 요청한다,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거에 컴퓨터가 들어오거나 스토리지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를 하시게 되나요? 이것들을 다 세팅을 하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새로운 작업이라기보다는 새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새 서버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렉에 마운트 하셔야 되고요. 렉에 마운트 하면서 네트워크 연결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연결하다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OS 가셔야 되고요. OS 가면서 패치해야 되고요. 패치가 다 됐다면 하이퍼V 올리셔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냥 손쉽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시스템 센터 2012의 주 목적이고요. 쉽게는 빈 깡통 서버의 운영체제를 배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깡통 서버가 운영체제 배포 이후에 하이퍼V가 이네이블 되는 것까지를 모두 다 자동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얘가 어떤 스토리지를 쓸지 어떤 네트워크에 붙을지까지도 모두 다 선언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데모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동화된 시스템의 배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스템에 대한 추가를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하겠다라 클릭을 하면은요. 메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시스템 센터 2012는 SP1에서 한글판이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갔고요. 현재는 한글판이 없어서 제가 영문판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피지컬 서버를 버추얼 호스트로 만들겠다는 거고 제일 밑에 단어가 있냐면 베어메탈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무것도 세팅 안 된 컴퓨터라는 겁니다. 넥스트를 눌러보면은 얘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요. 시스템마다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 포트가 있죠. 서버들 같은 경우는 그 포트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깨우고 OS를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할 프로토콜 고르고요. 해당 서버가 스택되어져 있는 IP 대역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서버들의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서버 목록이 없으면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리프레시 통해 가지고 해당 서버가 이렇게 3번이 없다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요 이제 실제 머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빈 깡통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얘는 뭐냐면 이게 다 빈 깡통 서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컴퓨터고요. 만약에 제가 저기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클릭하는 순간에 머신이 켜지고 운영체제가 배포가 시작되면은 운영체제가 배포가 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운영체제가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설정은 템플릿 형태로 만들고요. 제가 아까 3번을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면 이 컴퓨터가 어떤 세팅을 가질지를 템플릿으로 넣고요. 넥스트. 이 컴퓨터의 이름이 뭐니? 콘토소 HV03이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AD에 조인 안 하겠다. 넥스트. 피니시를 누르면 무언가가 진행이 됩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요. 가서 화면을 보면은 3번이 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해당되는 컴퓨터가 IP를 받아요. 이거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DHCP 받는 겁니다. 이렇게 OS를 배포하는 기술을 뭐라 부르고요? PXE 부트를 통한 OS 배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기술을 윈도우 서버에서는 윈도우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WDS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머신의 기본적인 회사의 표준 이미지가 디플로이먼트가 되게 되고요. 이러고 나면은 IT 관리자는 운영체제 설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꽂는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OS 배포하는 거. 나아가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스토리지 같은 거 관리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은요. 서버들이 이렇게 있고요.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보이죠.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보면 크게 뭐가 있냐면 상단에 서버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려보면은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30기가짜리 LUN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관리 툴이 있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시고요. 아니면 해당 관리 툴이 여시겠죠. 근데 만약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여기서 add 리소스에 가서 보면 스토리지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LUN 클릭한 다음에 이름 넣고 용량 넣으면 알아서 해당되는 스토리지에서 용량이 만들어집니다. 스토리지 도구까지 안 가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이미 아까 앞선 세션을 보여드렸지만 L7 스위치나 이런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하시고 바로 프론트엔드 IP, 백엔드 IP를 넣으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스토리지는 그 레이드별로 구분해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드가 등급이 높은 거는 고가용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날아갔을 때 대비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레이드 등급이 낮다는 거는 날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면 안 되는 버추얼 머신을 요청할 때는 해당 머신이 레이드 10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아까 보셨던 스토리지의 그 등급별로
분류를 매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를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LUN이 생성되고 VM이 거기에 배치되는 것까지 자동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즉, 이 패브릭이라는 곳 안에서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트, 즉 서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좀 한번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 너네 거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SMI-S라고 하는 표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시중에서 유명한 스토리지는 대부분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데모 머신에 썼던 델의 이코로식 스토리지 PS6010이 붙어있는 상태고요. 얘를 통해서 현재 저는 어레이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 얘에서 관리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가 디폴트에 코알라 클래시피케이션 붙어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돼서 현재 서버에 배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를 중앙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습이고 지금 화면에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시스템 센터 통해 가지고 운영체제가 아까 켜지고 배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속도 얼마 걸리느냐?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운영체제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